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데아론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즐겼습니다. 그의 집은 그다지 화려한 곳은 아니었지만 수많은 책과 메모로 가득 차 있었고 매일같이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잘 차려입고 마을 광장에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매일같이 사용하는 의자를 떠올려보렴. 지금 우리가 이 광장에 앉아있는 이 의자들 말이야. 이 의자들은 하나같이 저마다 조금씩 다르지. 어떤 것은 나무로, 또 다른 것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 그 모양도 제각각이야. 하지만 모두 의자라고 불리잖니?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렇다면 잠시 상상해보거라.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의자들이 말하는 완벽한 의자, 즉 의자에 이데아가 있다고 말이야. 이 의자의 이데아는 결코 닳지도 부서지지도 않는 완전 무결한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의자의 원형이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는 실제로는 그 이데아의 흐릿한 그림자에 불과한 거란다. 소크라테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도록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데아론을 더 재미있게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썰을 들려주지. 언젠가 어느 나무꾼이 실수로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단다. 그는 평범한 나무꾼으로 매일 자신의 도끼로 숲에서 나무를 베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이었지. 그런데 하루는 깊은 숲속에서 빛나는 문 하나를 발견했어. 그 문을 통해 들어가 보니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의자가 하늘에 떠다니고 있었지. 마을 사람들은 그 낯선 이야기 속으로 빨려드는 듯 소크라테스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 의자는 너무나 완벽해서 나무꾼은 자신이 만들어 본 어떤 의자와도 비교할 수 없음을 느꼈어. 그는 그 의자를 보며 자신의 모든 작품이 그것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다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얻은 영감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그날 이후로는 누구보다 멋진 의자를 만드는 장인이 되었단다.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썰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물건 너머에 있는 진정한 원형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의 일상적인 경험을 넘어서 더욱 깊은 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고 마을 사람들은 진정한 지식을 추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후로도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진정한 본질과 이상형을 찾아가는 철학적 탐구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소크라테스의 무지해지는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개념이지만 이를 일상 속 이야기에 녹여내면 조금 더 가깝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소크라테스가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어느 평범한 아침, 소크라테스는 현대 도시의 번화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더운 날씨였고 소크라테스는 사람들 사이에서 땀을 흘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마다 이어폰을 꽂고 바삐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는 노란색으로 좁게 빛나는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무더위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 소크라테스는 그곳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카페는 아늑하고 커피의 향기가 진동하는 매력적인 장소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카운터에 앉아 정말 좋은 향기의 커피가 있군요. 이 커피 한 잔과 철학적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독특한 요청에 바리스타는 눈을 번쩍이며 웃었습니다. 철학이라면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대할 수 있겠군요. 그럼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소크라테스는 머리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지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대화와 어떠한 연결점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바리스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일 여러 종류의 커피를 만들고 고객들이 좋아하는 맛을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고객들이 새로운 레시피를 제안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닫곤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시한 새로운 레시피들이 더 나은 커피를 만들게 되고 새로운 지식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인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들의 피드백을 통해 저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끔은 손님들이 말하는 조합이 비논리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막상 시도해보면 의외로 맛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었습니다. 무지의 질환 바로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알지 못했거나 심지어 틀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새로운 진리로 다가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 말입니다. 그날의 짧은 대화는 카페의 바리스타에게도 소크라테스 자신에게도 기억에 남을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만할 수 있지만 가끔은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닫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이번 모험
물통해 그 사실을 또 한 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진리로 나아가는 길임을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마을에 시간여행자라는 별명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다. 노인은 그저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항상 신문을 읽고 커피를 마셨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삶의 철학자라 생각했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카페에 모이곤 했다. 그는 평소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곤 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똑같이 반복된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사람들은 처음 이 질문을 듣고는 어리둥절해했다. 어차피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요? 라고 답하곤 했다. 이에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하곤 했다. 그래, 맞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지금이 과거와 미래 모두를 결정짓는다는 것이란다. 노인은 그 유명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을 즐겨 이야기하곤 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무한히 반복될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삶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지만 노인은 이러한 예를 들어 설명했다. 한번 상상해보게.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 아주 사소한 무엇이라도 오늘 아침에 마신 한 잔의 차나 누군가에게 건네는 미소 한 번, 이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될 거야. 그 삶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카페에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일에 지쳐 보였고 삶에 대한 고민이 깊은 듯했다. 노인의 질문을 들은 그는 조용히 앉아 카페 창문 너머로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그의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그대도 영원히 반복되는 이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 그대의 오늘이 내일도 같다면? 그 내일이 또 같은 지난 내일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젊은 남자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끝없는 야근 속에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노인은 덧붙이며 말했다. 그대가 반복적으로 살아가고픈 삶은 어떤 것이며 지금의 삶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 순간을 살아가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네. 젊은 남자는 문득 깨달음을 얻은 듯 보였다. 그는 대답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후로 그는 조금씩 삶의 태도를 바꿔 나가기 시작했다. 일에 잡아먹히는 대신 그는 자주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매일 아침 조금씩 여유를 가지려 노력했다. 그리고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모든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질문을 듣고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곤 했다. 그들은 말없이 그 질문의 의미를 깨달아갔다. 영원 회귀의 개념은 그들에게 단지 철학적 사색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안내서가 되어주었다. 노인은 여전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에게 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그가 떠올린 질문은 세대를 거쳐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질문은 그들의 삶을 조금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다.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재치 있는 이야기꾼 한 명쯤은 있는 법이지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독특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수많은 사람들을 웃고 울리던 이야기의 대가였지요. 그가 사람들에게 사회 정의와 공정함에 대해 깨달음을 주기 위해 가장 독창적인 썰을 풀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커다란 광장 한가운데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비한 능력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특별한 안경을 가져왔노라고 다독이며 설명했습니다. 이 안경을 쓰면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전혀 모르게 되고 오직 공정함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낮은 웃음을 흘렸지만 다니엘의 능력이라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믿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무지의 베일을 쓰게 한 사람은 수상한 장사꾼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격을 부풀리던 그는 안경을 쓰자마자 빈곤한 농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려 해도 돈이 부족해 막막한 현실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부유한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쓰자 작은 식당의 웨이터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부를 과시하던 그가 이제는 무수한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해야 했습니다. 손님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하면 내일의 일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경을 쓰자마자 자신의 편견과 권력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법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법의 보호를 기다리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다니엘 이 광장에서의 변신은 반복됐습니다. 각기 다른 직업과 계층의 사람들이 차례로 한 번씩 안경을 써보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죠.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위치가 되어보지 않고는 결코 진정한 공정함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모든 인구가 모였을 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무지의 베일을 다시 벗겨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봤던 다양한 역할을 회상하며 공평한 기회와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각자가 원하는 것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동시에 불가피한 불평등이 있을 경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마술 같은 썰은 그날로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이렇게 그는 자신의 이야기로 세상을 조금 더 공정한 곳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먼 곳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